한 관광버스가 서울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톨게이트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안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들이 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머리에 푸른 눈을 한 외국인이라는 것이었죠. 해외에서 단체로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낸 것이었을까요?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도 있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학생도 있는데요.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던 한 학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밖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는데요. 학생은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에서 온 로랑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고등학생 로랑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갔었어요. 프랑스 고등학생이 한국까지는 무슨 일이냐고요? 다름이 아니라 훈련을 하러 갔었거든요. 안 그래도 길에서 저와 친구들을 본 한국인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한국에는 웬일이냐고요. 그래서 똑같이 대답해 드렸었거든요. 훈련을 하러 왔다고. 그러면 질문이 늘어나서 돌아왔어요.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고 선수냐고요. 그리고 왜 한국까지 와서 훈련을 하는 거냐고요. 후자를 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하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과 프랑스는 많이 멀잖아요. 프랑스 날씨도 나쁘지 않고 나쁘더라도 멀지 않은 유럽의 한 국가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왔느냐고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저와 루이가 무슨 훈련을 하러 왔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야구선수입니다. 청소년 야구선수단이죠. 나중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쭉 선수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온 이유는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희 감독님이 한국 야구계에서 발이 좀 넓다는 분이랑 친해서 한국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한국까지 오는 비용, 지내는 비용 전부 그분이 지원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행 겸 온 김에 그분이 소유한 야구장에서 훈련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서울이듯이 프랑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역시 파리겠죠. 파리가 곧 프랑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는 파리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왔답니다. 바로 스트라스부르예요. 스트라스부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확실히 파리에 비교하면 시골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살기 좋은 곳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예요. 스트라스부르에는 엔츠하임 국제공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서 경유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기차를 타고 일단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인천으로 바로 가는 항공편은 많았어요. 2시간 정도 걸려서 엔츠하임 공항에서 출발해 경유하는 것과 크게 시간 차이는 안 났지만 그래도 비행기 경유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티켓값도 지불해 주신 그분은 김 감독님이라고 하셨어요. 김 감독님은 긴 시간 비행할 저희를 위해 이코노미도 아닌 비즈니스로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덕분에 누구 하나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이 기내에서 골아떨어졌죠. 그렇게 눈 감았다 뜨니까 한국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루이가 우아하며 탄성을 내뱉는 것을 들었죠. 근데 저도 그 소리를 따라하게 됐어요. 그만큼 인천공항은 크고 멋졌거든요. 솔직히 파리 공항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훈련도 훈련이지만 여행차 온 것도 있어서 저희는 일단 서울로 갔습니다. 김 감독님이 마련해 주신 대절 버스를 타고요.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가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모르니까 박물관이나마 방문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학습하기로 했었습니다. 평일이어서 그랬는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박물관 안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람들이 너무 무방비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그냥 손에 덜렁덜렁 들고 다니고 가방도 열려있고 지갑은 대충 뒷주머니에 쑤셔 넣은 모습. 로랑, 저 사람들 좀 봐. 저러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러지? 그러게.
프랑스에서 특히 파리에서 한국인들처럼 다니면 소매치기 당하기 일수라 심심찮게 비명소리가 들려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곧 여기서도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겠구나 했는데 전혀요. 박물관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놀라웠던 것은 박물관 안에 있는 상점이었습니다. 박물관 측에서 만든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 직원이 딱 한 명 카운터에만 있었고 딱히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했어요. 매장도 넓은데 저렇게 감시를 안 하면 훔쳐가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둑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장 주변에 신기한 게 있었는데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가 있었거든요.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루이랑 같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8번 찍었는데 4장만 고를 수 있었어서 그걸 골라서 잠시 기다렸더니 곧 사진이 출력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인생 네컷 등으로 부른다면서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좋은 구경도 하고 좋은 추억도 쌓고 신기한 경험도 하고요. 박물관 견학을 마친 뒤 저희는 다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김 감독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했거든요. 김 감독님의 야구장은 경기도의 모 도시에 있다고 했어요. 톨게이트로 가기 위해 버스가 움직였고 버스 안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도 불러댔는데 잘 사람은 잘만 자더라고요. 루이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이미 무방비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지만 새삼스럽게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뜻 봐도 비싸 보이는 카메라를 크로스로 메고 그 카메라를 손에 잡지도 않고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더 신기한 것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를 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파리였으면 지금쯤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과 여행으로 파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어서 어머니가 다시는 파리에 가지 않을 거라고 이를 갈았었거든요. 저는 굳이 잘 자고 있는 루이를 깨워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잠에 취해 있던 루이도 깜짝 놀랐는지 행인의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곧 톨게이트를 지났고 서울에서 김 감독님이 계시는 곳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서 중간에 휴게소를 들르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바로 그분 소유의 야구장으로 가서 야구복장으로 갈아입고 한 경기를 했어요. 한국도 날씨가 꽤 좋더라고요. 여름엔 몹시 덥고 겨울엔 정말 춥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밖에서 공 던지기에 딱이었죠. 날씨가 좋아서 컨디션도 좋았고 그래서 거의 모두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기를 펼치다가 모두 앉아서 잠시 쉬었는데요. 잠깐 쉬니까 바깥 찬 공기에 순식간에 땀이 식어서 추워지더라고요. 모두 들어와. 씻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자. 감독님의 목소리였죠. 이것도 모두 김 감독님이 사준다고 하신 거여서 다들 욕실로 들어가 후다닥 씻고 나왔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한국에 와서 그렇겠지만 한국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씻을 때도 놀랐거든요. 샤워를 하려고 물을 튼 순간 루이가 헉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하니 물이 너무 투명해서 이상하다고 했었거든요. 욕실에서 씻는 모든 친구들이 투명한 물이 신기해서 잠시 동안 너클 놓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으니 김 감독님은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국토에 산이 너무 많은데 그 때문에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 석회질 성분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야구장에서 시내로는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공교롭게도 큰 버스를 주차해 둘 곳이 여의치 않아서 가기로 한 식당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곳에 버스를 댔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식당까지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 루이가 소변이 마렵다면서 어디 쌀 곳이 없나 두리번거리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워낙 자연스러우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루이가 구석에 가서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김 감독님이 루이를 저지했어요. 왜 대낮부터 노상방뇨를 하려고 그러니? 가는 길에 공중화장실 있어.
하지만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 말에 김 감독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자기만 믿으라면서 일단 좀만 참아보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루이를 끌고 앞장서서 걸으셨죠. 가는 길에 정말로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아무나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에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돈을 내야 하니까 참을 만하면 집이나 이용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것이죠. 김 감독님은 루이의 손목을 끌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돈 얼마 나왔어요? 무슨 돈이야? 돈 안 내. 왜 돈을 안 내요? 한국에서는 화장실이 무료니까.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무료기 없는 건지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어지간한 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남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그날 먹었던 불고기 백반이 너무 맛있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 프랑스에 돌아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훈련도 많이 하고 김 감독님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가서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커요. 지금까지 로랑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